안녕하세요. 서울연세법학원 부동산학개론 담당하고 있는 신동성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계산문제 뽀개기 특강 6번째 시간으로서 계산문제 익힘장 28개 테마 중에서 8번째 테마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계산문제 뽀개기 특강의 목표는 10문제씩이나 나오는 부동산학 개론의 계산 문제를 6문제 이상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뽀개기 특강을 차근차근 수강하시면서 반복 수강해 주시면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8번째 테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째 테마는 상권 분석 모형에서의 계산 문제입니다. 익히 기본 과정을 통해서 상업 입지론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잠깐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전체 물리학의 중력 법칙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새로운 신도시 C 도시가 생겨났을 때 C 도시의 소비자들이 A 상점, A 도시에 있는 상점, B 도시에 있는 상점 어떻게 찾아가서 소비를 할 것이냐, 그 비중을 계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레일리 학자는 A와 C 도시 간의 거리가 X 킬로미터이고 C와 B 도시와 C 도시 간격이 거리 사이가 Y 킬로미터인 경우라면 중력 법칙에 의해서 그 계산을 그대로 가져와서 A 도시에 끌어다니는 힘, A 도시에 있는 상점이 끌어다니는 힘, A의 유인력은 A 도시의 크기, 여기 면적, 혹은 A의 도시의 인구수, 인구수에 비례하고 이 X 거리, 두 도시 간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식을 가지고 A의 유인력을 계산했습니다. 또 B 도시의 유인력, B 도시의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C 도시 소비자 일부가 B 도시 가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니까 B 도시가 끌어다니는 힘, 그것은 B 도시의 크기 혹은 인구수 나누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크기 및 인구수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일리 같은 경우 레일리 학자는 이 거리수 제곱이라는 것이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항상 그 B의 크기, A의 크기를 두 번 그 거리로 해당하는 거리로 두 번 나눠주면 계산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두 번째 상업 입지론에서는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허프라는 학자는 레일리의 그 이론 원용을 해서 좀 더 발전을 시켰는데요. A라는 한 도시, X 지역이라는 한 지역 내에서 A 마트, 큰 대형 상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B 마트, C 마트, 이렇게 A, B, C 여러 개의 상점들이 있을 때 그 대형 할인점, 대형 마트에 X 지역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나누어서 소비를 하게 되느냐. 그래서 그 마트의 매상고까지 계산할 수 있다. 매출액, 예상되는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허프의 확률 모형이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그대로 원용을 했기 때문에 A 마트에 끌어다니는 힘은 A의 크기 혹은 A 마트의 매장 면적, 그것을 A 매장까지 가는 거리 X 킬로미터, 이 거리의 마찰계수 제곱 해가지고 나눠주도록 하면 A의 유인력이 계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일리로 생각하면 레일리는 마찰 개수가 2로 고정이다. 레일리의 경우에. 그러나 허프는 얘기하기를 마찰 개수가 고정이 아니라는 거죠. A 매장까지의 같은 B 매장과도 같은 거리라 할지라도 A 매장에서 제공되는 어떤 효용, 공간, 물리적 거리 말고도 그 A가 어떤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서 A를 훨씬 더 A가 더 친숙하다면 A로에 가는 마찰 개수는 작게 될 것이고, 만약에 B 마트로 가는 같은 동등한 거리에 있는 B 마트라 할지라도
네, 효용이 적거나 가는 길이 되게 불편하다든가 교통 혼잡이 있다든가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마찰 개수가 2 혹은 3 계속 이렇게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A, B, C 마트의 유인력이 결정이 되면 A로 가는 X지역 주민이 A로 가게 되는 그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모든 유인력 A, B, C의 모든 유인력을 합해서 그것을 A 유인력으로 A 유인력 나누기 유인력 총 합을 계산하면 A의 매장 확률이 계산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계산을 해서 50%가 계산이 되고 여기 30%가 계산이 되고 여기 20%가 계산된다면 A 마트로 X 지역 주민이 가게 되는 확률이 50%, 30%, 20% 결정되기 때문에 A의 예상되는 매출액, B의 예상되는 매출액, C의 예상되는 매출액을 각각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권 분석 모형의 마지막으로 컨버스 학자가 발표한 분기점 모형이 있습니다. 분기점 모형도 실제로는 레일리 상권 분석 모형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경쟁하고 있는 두 도시에서 그 상권의 경계 지점을 분기점이라고 하고 그 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A 상점이 이렇게 있고요. B 상점이 있어요. A 상점이 훨씬 더 규모가 큰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A 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훨씬 더 클 겁니다. 훨씬 더 크게 되죠. 그리고 B 상점이 미치는 경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더 작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A 상점이 미치는 상권의 범위와 B의 상점이 미치는 상권의 범위가 딱 만나는 일치하게 되는 그 지점을 분기점이라고 정의를 하고 분기점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거였죠. 그러면 이 전체 거리가 X 킬로미터라고 한다면 여기 A로부터 분기점의 거리를 Y 킬로라고 정의를 할 때 이 나머지는 X 빼기 Y 킬로미터가 되겠죠. 시험에서는 뭐 20km, 30km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X가 20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Y 킬로 요까지 Y 킬로가 얼마가 되고 요 나머지 거리가 얼마가 되나요?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컨버스 학자는 그것을 수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 나온다. 이 수식에 대입하면 그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대로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올 텐데 이 수식이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는 이 수식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객관식인 문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1, 2, 3, 4, 5 이 지문 가운데서 정답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객관식이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쉽게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실전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8번째 상권 분석 모형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 문제인데요. 아주 기본형입니다. A,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 C 도시에서 A,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A, C 도시 인구는 모두 구매자고 A, B 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며 주어진 조건의 하나입니다. A 도시 인구수는 5만 명, B 도시 인구수는 10만 명, B 도시가 훨씬 크네요. 그림을 그리면 A 도시가 이렇게 있고 B 도시가 훨씬 더 큽니다. 그 사이에 9,000명 되는 C 도시가 이렇게 있는 거죠. 9,000명. A 도시 인구는 5만 명, B 도시 인구는 10만 명. 그 다음 C 도시와 A 도시 사이의 거리는 10km. 그런데 C 도시와 B 도시의 거리는 5km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때 A가 끌어다니는 힘, 요인력, B가 끌어다니는 요인력은 각각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인가요? 우리 뭐 기본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일리는 단순하게 유인력, A의 유인력은 이 A의 크기,
나누기 이 두 도시 간의 거리를 2번 나눠줘라. 네, 왜? 거기선 마찰 개수가 2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A의 유인력은 5만 나누기 10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계산기로서는 5만 나누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금방 계산을 하면 쉽게 500이라는 답이 나올 거고요. B의 유인력을 계산을 하면 B의 인구 수 10만 명을 분자해 놓고 또 나눠야죠. 어떤 거로 2번 나눈다? B와 C 도시 사이의 거리 5로 2번을 나누면 되겠죠. 5, 25니까 그러면 맞나요? 2000 나오네요. 25니까 4000 나오겠네요. 4000 나옵니다. 그러면 A하고 B를 보니까 A의 유인력은 500, B 도시의 유인력은 4000. 그러면은 이게 1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8, 8. 그래서 1대 8의 비율로 분배가 되겠죠. 이게 B의 유인력 크기가 8배가 되는, A의 8배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9,000명이 어떻게 배분되겠습니까? 당연히 9,000명에서 나눠지겠죠. 1,000명은 A 도시로, 8,000명은 B 도시로. 왜? 1대 8 비율로 B 유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8배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해설은 저희 계산 문제 익힘장 잘 기본형 문제로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해설을 그대로 백지에 연습장에 옮겨가면서 확인을 하시고요. 또 해설을 덮고 2-3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쉽게 상권 분석 모형을 마스터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 이후로 좀 더 발전시킨 허프의 모형을 풀어볼 텐데요. 허프의 확률 모형은 34의 기출 문제로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 기출 문제 34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2번 허프의 모형을 활용하여 점포 A의 월 매출액을 추정하였는데 착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계산에 착오에 의해서 공간 마찰 개수 잘못 적용했다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올바른 마찰 개수는 2인데 잘못 적용한 것이 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제곱을 해야 되는데 2제곱 2번 나눠줘야 되는데 한 번만 나눠줬다 이렇게 되겠네요. 올바르게 추정한 점포 A의 월 매출액은 잘못 추정한 점포 A의 월 매출액보다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래서 제대로 계산해서 나온 월 매출액과 잘못 계산한 월 매출액 두 매출액을 서로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하는 그 문제겠네요. X 지역 주민은 10,000명이었습니다. 1인당 월 점포 소비액은 30만 원이래요. 그렇다면 그 X 지역의 주민에 의해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X지역 주민은 모두 구매자라고 하니까 10,000명 전부 다 1인당 30만 원씩 소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30만 원 곱하기 10,000명 하면 그것이 총 지출액이 나오겠죠. 총 지출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30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럴 때 지금 보니까 매장 A, 점포 A에는 X지역 주민이 가는데 거리가 5km. 그 A 점포의 면적은 750제곱미터, B 점포는 2500제곱미터의 거리는 10km. 점포 C까지 가는 데는 5km 걸리고 면적은 500제곱미터인 것이죠. 그렇다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허프의 확률 모형에 의해서 각각 A 점포, B 점포, C 점포가 끌어다니는 유인력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이 X 지역 주민들이 A로 가는 확률, B로 가는 확률, C로 가는 확률을 각각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문제를 이쪽 칠판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올바른 공간 마찰 개수를 이용해서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네, 올바르게 하는 것은 제곱 마찰 개수가 2니까 A의 유인력은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올바른 경우 A의 유인력은 여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또 매장 면적 비례하죠. 네, 25분의 750. 네, 그렇다면 50 나오겠죠. 네. 그 다음 B의 유인력 계산하면 네, 거리 정상적인 마찰 개수 2로 계산해야 되니까 2의 10의 제곱 10 곱하기 10 반비례하고 매장 면적 2500의 비례를 할 겁니다. 네, 계산하면 100분의 2500이니까요. 당연히 25가 나옵니다. 네, C의 유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5 곱하기 5 분모는 500. 네, 매장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25분의 500이니까요. 네, 그렇다면 여기는 20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이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75 나누기 25니까요. 네, 3 하면은 나오는 거네요. 네, 30.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A 매장으로 갈 확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30, 25, 20을 다 합치는 거죠. 30, 25, 20 분의 30 하면 A 매장으로 X 지역 주민이 가게 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75분의 30이 되겠죠. 네. 그 다음 이번에 이게 올바른 경우가 아닌 이제 잘못된 경우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우리는 지금 A 확률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계산된 거 잘못된 경우 계산한 거를 비교할 거기 때문에 B의 확률, C의 확률은 계산할 필요가 없으세요. 자, 잘못된 경우를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A의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잘못된 경우는 지금 마찰 개수가 1이기 때문에 A의 유인력은 한 번만 나눠주는 거죠. 750을 네, 한 번만 나눠주면 네, 150이 나오겠죠. 네. 그 다음 B의 유인력은 또 매장 크기를 한 번만 나눠주는 겁니다. 거리 10으로 나눠주게 되기 때문에 250이 나옵니다. C의 유인력은 네, 500을 한 번 나눠줍니다. 거리 5로 나눠주면 되겠죠? 100입니다. 네, 이제 각각의 유인력이 계산됐기 때문에 A의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A 매장으로 가는 확률은 네, 150 더하기 250 더하기 100 네, 500분의 150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40%가 나오나요? 네, 이거는 어떻게 나오나요? 30%가 나오나요? 네. 그렇다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X 지역 주민이 10,000명 중에 40%가 가게 되고 잘못 계산된 경우라면 마찰 개수가 잘못 숫자로 계산됐을 때 X 지역 주민은 30%만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매상의 차이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000명 곱하기 30만 원. 두 개의 차이가 40에서 40%에서 30% 차이니까 결국 이거는 10%가 되겠죠. 네. 그래서 30억의 10%인 3억이 정답이 나오겠네요. 네. 3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올바른 마찰 개수를 올바르게 적용한 경우는 마찰 개수를 2로 적용했다는 것이죠. 2로 적용했다는 것은 각각 유인력 계산했을 때 2번 나눠줘야 한다.
그래서 올바르게 계산했을 때는 각각의 유인력을 계산한 다음에 30, 25, 20이 나오는데 그때 A 매장으로 가야 할 확률은 40%가 계산이 되고요. 마찰 계수를 1로서 잘못 적용한 경우에 각각 유인력을 계산을 해보면 그때 A 매장으로 갈 확률은 30%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와 30%의 차익인 10%가 전체 매출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겠죠.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매장 매출액 차이는 10,000명 곱하기 30만 원 곱하기 10%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액은 3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꼭 반복을 해서 숙지를 하시고 두 번, 세 번만 꼭 계산을 해보시면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 익숙해지실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유형인 컨버스 모형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컨버스 분기점 모형을 기초할 때 A와 B 도시 사이의 상권 경계 지점, 분기점을 찾아라 그런 얘기죠. A와 B 도시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리가 30km 떨어져 있대요. 근데 A의 인구수는 64만 명, B의 인구수는 16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A 도시가 훨씬 더 크네요. 64만 명 A 도시는, B 도시는 상대적으로 더 작은 거죠. 16만 명. 그렇다면 A 도시가 끌어다니는 상권, A 도시의 상권은 B 도시 상권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따라서 이 A와 B 도시 사이가 거리가 기본적으로 30km라면 여기 반으로 나눴을 때 15km 기준으로 봤을 때 분기점은 이 15km보다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당연히 A의 상권이 더 크기 때문에 15km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 되죠. B 도시에 가깝게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저울이 있습니다. 수평 저울이 있는데 무거운 추를 놓으면 그 양쪽에 무거운 추와 가벼운 추가 중심을 맞추려면 이 오른쪽에 가까운 쪽에 여기 중심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30km를 반으로 나눴을 때 15km를 가지고 봤을 때 여기 A에 가까운 쪽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 쪽에 분기점은 위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객관식이기 때문에 컨버스의 복잡한 수식을 기억을 해서 거기에 그 수식을 이용해서 답을 맞추기보다는 이런 방법 1번, 2번, 3번은 기본적으로 답이 될 수가 없다. 왜? 30km의 중간에서 작은 거리, 작은 거리는 현재 A 쪽에 가깝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죠. 15보다 반대쪽인 오른편인 B 도시에 가까운 쪽 20km 아니면 25km가 둘 중에 해당하는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km가 정답이다, 분기점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20km가 분기점이 되려면 어떤 것이 만족해야 됩니까? A 도시 64만 명 나누기 20km 곱하기 20km 두 번 나눠줬을 때 A 상점이 끌어다니는 힘, 유인력과 분기점이라는 정의를 이용하면 B 도시가 끌어다니는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6만 나누기 20km, 30km 중에서 20km 빼고 나머지 10km 두 번 나눠준 이 숫자, B의 유인력과 A의 유인력을 각각 계산해 봤을 때 일치해야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약분이 돼서 어떻게 되나요? 1600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나요? 이쪽도 마찬가지 1600이 나오죠. 그래서 20km를 적용 분기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하니까 이 4번은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컨버스의 복잡한 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5번이 정답이려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15km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작은 쪽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점은 작은 상점 가까이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20km 아니면 25km가 정답이다. 그런데 지금 20은 해봤더니
분기점의 그 특성에 맞도록 계산이 됐죠. 만약에 25가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5 곱하기 25분의 64만 이것이 16만 나누기 나머지 거리 5km를 두 번 나눠준 거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치할 수가 없죠. 결국 다시 적지만 20km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20km 두 번 나눴을 때 어떤 것을 64만 명 A 도시의 인구 이거와 나머지 거리 10km를 10km로 두 번 나눠줘요. 어떤 것을 16만 명을 이렇게 하면 1600 일치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컨버스 모형은 객관식이라는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설은 지금 여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 익힘장 28개 테마를 다시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수업은 항상 계산 문제는 선택 집중하시고 반복해 주시면 고득점이 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